302쪽이죠. 제1절에 부동산 투자 결정 과정을 했는데 시장 참여자는 뭐 그닥 시험에서 뭐 중요한 거는 아니어서 용어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지분 투자자라면 이제 내 돈 투자하는 사람이죠. 예. 그걸 지분권자 또는 지분 투자자라고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당 투자자는 이제 돈 빌려주는 은행이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저당권자, 뭐 저당 투자자. 그다음에 투자 부동산을 임대해서 우리 수익을 주는 사람을 이제 임차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뭐 큰 의미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분 투자자를 했는데 지분 투자자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궁극적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이다. 그러니까 주인이다 그 얘기지. 주인. 그래서 이제 거기 괄호 안에 에쿼티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 영어를 많이 씁니다. 그건 에쿼티라고. 그다음에 일반 투자자를 특히 지분 투자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당 투자자랑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그 옆에 가시면 이제 가로 2번에 저당 대출자, 다른 말로 저당 투자자인데 쉽게 말하면 은행이에요, 은행. 그래서 이걸 투자자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우리 투자 이론에서만 그렇고 대부분은 대출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두 번째 중요한 참여자는 저당 대출자이다 그랬죠. 그래서 저당 대부를 해주는 대출자도 투자자금의 일부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들도 간접적으로 대상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임차자. 그러면 이제 빌려 쓰는 사람이죠. 그래서 임대료를 내면 투자자는 그 임대료 가지고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임차자라 한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참가자로 임차자가 있다. 임차자는 대상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임차자는 매 기간마다 일정한 임대료를 안 낼까요, 낼까요? 내겠죠. 그러니까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임차자라 하더라.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고. 자, 넘어가셔서 305쪽이죠. 제2절에 부동산 투자 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를 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수학적 기초 그러니까 기분이 뭐 썩 좋진 않은데 별거 없어요. 그죠? 오늘은 11월보다는 당연히 조금 어렵게 갈 건데 우리가 화폐 시간적 가치에는 이제 크게 6가지 개수를 공부하는데요. 현재와 관련되는 개수가 3가지가 있고 미래하고 관련되는 개수가 3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첫 번째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죠. 현가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 현가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당 상수라는 게 있더라. 그 다음에 미래가치랑 관련되는 개수도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 줄여서 내가 개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죠. 그래서 내가 개수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채 기금 개수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실 거는 이 6개 개수들이 어떤 거냐? 개념. 그 다음에 관계, 역수관계라는 거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써먹으려고 공부하느냐? 활용. 그래서 대략 3가지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여기 계산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1, 12월 달에도 이미 조금 했어요. 사실은 뭐 해서 너무 빠르긴 한데 조금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3가지를 공부하면 뭐 되겠습니다. 그럴 때 자 이제 화폐 가치라는 거는 현재와 관련되는 개수가 있고 미래와 관련되는 개수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뭐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으니까 뭐 공부라는 걸 하면서 처음 이제 접근하는 건데 그래서 어렵겠죠. 아니 뭐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원짜리가 뭐 현재하고 미래 각각 다르단 말이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달라요. 그럴 때 현재 가치는 미래 가치로 바꾸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할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뭐 이자를 붙이면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매 기간마다 기간 이자만 계산하면 되니까 이건 뭐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를 우리가 할인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할인이라는 거는 영어로 디스카운트, 뺀다는 이야기잖아요. 뺀다. 예컨대 우리가 뭐 30% 할인한다 하면 30% 뺀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자를 빼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봐라. 1,000만 원이 있다. 자, 이자가 10%이다. 그럴 때 1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1년에 이자가 얼마냐? 그러면 1,000에 10%가 100이죠. 그래서 1년 후에는 1,100이 되는데,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오늘 현재 1,000만 원의 1년 후에 미래 가치다. 이렇게 불러요. 이처럼 미래 가치는 이자만 더하면 된다. 뭐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요거 10% 그러면 110만 원이죠. 1,100에 10%. 그래서 더하면 1,210만 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오늘 현재 1,000만 원의 2년 후에 미래가치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걸 1년 더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1,210에 10%가 되겠죠. 그래서 121만 원의 이자가 붙을 텐데 원금이자 더하면 1,33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오늘 현재 1,000만 원에 3년 후에 미래가치다 이렇게 부른다. 그러니까 미래가치는 뭐 이자만 더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 가치는 쉽지는 않죠. 그런데 내가 1년 후에 1,0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다고 치자. 그거를 돈이 급해서 오늘 달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자라는 거는 1년에 빌려 써야 주는 건데 1년 빌려 쓴 적이 없죠. 1년 후에 준다면 빌려 쓴 거 맞지만, 그러니까 100만 원 이자를 줘야 될까요? 당연히 이자를 빼고 줘야 될까요? 빼고 줘야죠. 그러니까 오늘 준다면 1,000만 원만 주면 되는 거죠. 바로 1년 후에 1,100의 현재 가치는 1,000만 원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3년 후에 1,331을 받을 돈이 있다. 그럴 때 미안하지만 3년 후에 줄 게 아니고 오늘 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 이야기죠. 그럼 3년이라는 기간이 안 지났으니까 돈 갚는 사람이 뭐 하려고 이자까지 주겠냐. 3개 이자 다 빼버리겠죠. 3개를 더한 게 331이에요. 그래서 빼버리면 얼마만 준단 말이냐. 1,000만 원을 주겠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현재 가치는 미래에 우리가 받을 돈에서 이자를 할인해버린 돈이죠. 미래에 받을 돈보다 당연히 금액이 커지겠어요? 이자를 빼야 되니까 작아지겠어요? 그런 느낌 가지고 계셔야죠. 그래서 얼마나 작아지냐? 10%만큼 작아지겠죠. 할인율만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각각 3가지씩 6가지 개수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럴 때 일단 개념은 뭐냐? 개념은 이것들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의 정의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를 나누는 건데, 일단 미래 가치라는 거는 아주 쉬워요. 우리가 오늘 현재 1,000만 원이 1년 후에 얼마냐, 2년 후에 얼마냐, 이렇게 몇 년 후라고 표현하는 건 100% 미래 가치예요. 네. 그럼 현재 가치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근데 5년 후에 받을 1억을 이자를 할인해버리고 오늘 받으면 얼마냐. 이렇게 할인한다는 표현을 쓰죠. 또는 이와 똑같은 표현이 환원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환원. 그래서 한자도 다르고 영어도 다르죠. 이거는 디스카운트라는 이야기고 캐피탈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이자를 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환원을 한다 하건 할인한다 하건 이자를 뺀다. 아니면 2년 후에 받을 500만 원을 이자를 빼버리고 현재 받으면 얼마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현재. 그러면 결국 이자를 빼고 받는다는 이야기니까 현재 가치를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이 둘을 나누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라 그랬느냐. 세상에서 제일 쉬운 방법은 미래 가치를 표현할 때 몇 년 후란 표현을 안 쓸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개념 중에 몇 년 후라고 나오면 그건 미래 가치고, 후라는 표현을 안 쓰면 뭐라 그랬느냐. 후가 아니면 그건 다 현재 가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 3개씩 구별했네요. 현재 가치 쪽하고 미래 가치 쪽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별하셔야 되는 건 일시불하고 연금이겠죠. 일시불하고 연금을 구별할 줄 안다면 논리적으로 4개는 구별이 되겠죠. 아니 현재하고 미래 나눌 줄 알고 이 2개 나눌 줄 아니까
4개를 못 나눌 일이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지금 계산은 저 혼자 할 테니까 계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차이를 느끼셔야 된다 그랬어요. 차이. 그런데 뭐 이러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 한번 해보시죠. 자, 오늘 100만 원을 이자는 항상 10%, 무조건 10% 기간을 3년으로 할게요. 3년 후에 받으면 얼마가 되느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계산은 저 혼자 한다 그랬죠? 133.1만 원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그 이야기죠. 이거는 후 그랬으니까 일단 미래가치죠. 이런 걸 일시불의 미래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예. 그러면 이제 다른 걸 이야기를 해볼 텐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해마다 100만 원씩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가정하자. 그럴 때 해마다 100만 원씩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야, 매 기간 받는 것도 번거로우니까 3년 후에 좀 주면 안 되겠냐 그냥 이자 더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미래가치죠. 그럴 때 미래가치를 계산할 때 뭐 원금 300만 주는 건 절대 아니고 이자 포함해서 331만 원을 주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미래가치는 미래가치인데 한 번만 받을 게 아니고 연속해서 받을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연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연금의 현가는 아니니까 연금의 내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래서 둘은 구별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거는 뭐겠냐, 이거.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후에 받을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내가 좀 급하니까 오늘 그냥 주세요 그랬어요. 네, 이사도 가야 되고 막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오늘 주세요. 그럼 100은 절대 안 주죠. 3년 후라면 100을 주지만 지금 달라 그러니까 이자를 빼고 주겠죠. 그래서 얼마를 주느냐 그러면 이제 75만 원 정도 줍니다. 이럴 때 이 75를 뭐라 그러느냐. 이거는 몇 년 후란 이야기 안 했으니까 미래가치는 아니죠. 그게 현재가치고 이거는 연달아 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 번이니까 일시불의 현재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해마다 우리가 100만 원 받을 돈이 있다라고 가정하자. 100만 원. 그럴 때 이자가 10%이고 기간이 3년이다. 그럴 때 우리가 야, 나 돈 급하니까 요거를 해마다 줄 게 아니고 오늘 그냥 주면 안 되겠냐? 라고 이야기하면 300은 안 주죠. 당연히 300을 안 주겠죠. 왜냐하면은 1년 후라면 100 주려고 그랬는데 현재 달라고 그러니까 이자 빼야 될 거고 2년 후라면 100인데 현재 달라고 그러니까 2년 이자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자를 빼고 얼마 주느냐? 248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한 52만 원 정도가 이자로 빠졌다가 이야기인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오늘 현재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현재 가치고 한 번이 아니고 연달아 받는 거니까 연금이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에요, 연금.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다 구별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네 가지를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나머지 이제 두 가지만 구별하면 되겠네요. 그럴 때 이제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려야 되겠는데 일단 연금은 연달아 받는 걸 연금이라 그래요. 연달아 받는 걸. 그러니까 한 번 받는 거는 당연히 일시불 언제 받건 간에 미래에 받건 현재 받건 간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 뭐 이거는 연달아 받긴 받는데 예를 들어서 50도 받았다가 뭐 기분 별로 안 좋으면은 50, 기분 좋으면은 뭐 220, 기분이 더 나쁘면은 뭐 마이너스는 그렇다. 돈 달라는 이야기니까. 뭐 10만 원. 이렇게 막 돈이 연속 들어오긴 하는데 돈의 금액이 달라요. 이런 건 연금이에요, 연금이 아니에요? 예? 뭐라고? 예, 진짜 힘들다 이거 너무. 예, 뭐요? 아니, 정해놓지를 않아요? 처음 들으시는 거죠? 네, 이해할게요. 예, 처음 12월달에 안 들으셨으니까. 예. 뭐야, 12월달에 들으신 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네, 이거 이야기 몇 번 했는데. 야, 이거 진짜 이거 큰일이네 이거. 생각을 좀 바꿔야지. 결혼도 시험을 볼까? 이건 연금 아니죠. 연금은 김연아가 연금 받는 거는 기분에 따라 나라가 준다 그랬어요. 일정 금액 준다 그랬어요.
일정 금액이 연금이지. 연금이 금액이 달라지는 게 어디 있어요? 일정 금액. 이 금액이 달라지는 거는 불균등 현금 수지라 그랬잖아요. 균등하다고요? 불균등하다고요? 예, 균등하지 않은 현금의 수지다. 그게. 예?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범위는 사실은 아닌데 최근에는 조금씩 내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공식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6가지 개수로. 예, 그러니까 별도의 계산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야기죠. 진짜 이거 참 걱정이 태산이네. 이제 입춘도 지나가지고 이제 새해가 시작됐는데, 자 이제 뭐 됐고, 뭐 입춘이 지났건 말았건 간에, 자 이제 나머지 두 개 이제 이야기해 볼 텐데, 이제 두 개는 상당히 어려운데 구별은 쉬워요. 구별만 하면 돼 일단. 여러분 예컨대 제가 1000만 원 대출 받았다라고 가정합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갚으면 되는 거냐 이거? 이걸 3으로 나눠가지고 기간이 3개니까 333만 이렇게 갚으면은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원금도 10,000원짜리 한 장 모자라네 이거. 그러니까 은행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돈 빌려주고. 걸어. 우리가 해마다 갚아야 될 돈은 이보다 작아지겠어요? 많아지겠어요? 당연히 많아지겠죠. 이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402만 원 나와요. 402만 원 나오는데 요걸 계산할 때는 뭘 쓰느냐 그러면 저당 상수라는 걸 씁니다. 저당 상수는 저당 대출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더하면 얼마씩 내야 되느냐 그런 걸 계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계산은 저 혼자 한다 그랬으니까 일단은 402만 원 안에 이런 느낌은 갖고 가야죠. 그래도 원금은 요 정도 근처 어디고 나머지 한 뭐 70, 60 얼마 뭐 60 한 7만 원 근처 아닌가? 69만 원인가? 69만 원 근처는 이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원금보다 작다고요? 많다고요? 많다. 네,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 다음에 감책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 이번에는 제가 3년 후에 목돈 1000만 원을 만들 생각이에요. 3년 후에. 그래서 3년 후에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해마다 얼마씩 적금 넣으면 되냐? 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왜 그대로 듣게요. 여러분 기억 좀 나시라고. 어머님 모시고 해외여행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어머님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래서 가족 여행 가기 위해서 얼마씩을 모아야 3년 후에 1000만 원 되느냐. 목표가 3년 후에요. 그럴 때 333만 원씩을 적금하면 만기가 되면은 1000만 원이 될까요? 1000만 원보다 많아질까요? 많아지겠죠. 이자가 붙으니까. 그래서 뭐 이거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1100 정도 되는데 요거는 만기에 주니까 이자가 제로. 요거는 1년 이자가 붙으니까 33만 3천 원 이자만. 요거는 2년 이자가 붙어서 21%예요. 2년이. 복리로 하면. 그래서 한 37만 원 근처 나올 거예요. 계산하면. 67만 원 정도 21%니까. 그러면 두 개 더하면 100만 원 정도가 붙어가지고 10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딱 1000만 원 만들려면 이보다 많아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적어야죠. 적어야지. 그래서 얼마씩 적금 넣으면 된단 말이냐? 적립하면 되느냐? 계산하면 302만 원 정도 나오는데 302만 원. 이렇게 이 302만 원 A를 계산하기 위해서 즉 미래에 1000만 원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적금할 거냐라는 걸 계산할 때는 뭘 쓰느냐? 감채 기금 개수라는 거를 써요. 다시 말해서 지금 두 개 구별이 중요하다 그랬죠. 오늘 현재 대출 받았어요. 그럴 때는 뭘 쓴다고요? 저당 상수. 미래 목돈 만들 때는 뭘 쓴다고요? 감채. 저당 대출을 받아서 원금 이자 계산할 때는 뭘 쓰느냐? 저당 상수. 빌린 게 아니고 미래 목돈 만들려고 적금하는 거다. 뭘 쓰느냐? 감채. 더 쉽게 할게요. 돈 빌릴 때는 뭘 쓴다 그랬느냐 그러면은 저당 상수. 빌린 거 아니면 뭘 쓸까요? 감채. 여러분 둘만 구별하면 돼요. 어차피 구별할 게 둘밖에 없어 이제.
일시불과 연금은 당연히 구별됐으니까. 그래서 빌린 거는 저당이고 빌린 게 아니다 그러면은 담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역수관계에는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일단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일시불의 내가고 일시불의 현가는 역수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의 내가는 연금의 현가랑 역수가 아니고, 이거 중요해요. 일시불의 내가고 일시불의 현가가 역수니까 연금의 내가도 연금의 현가랑 역수냐? 아니고, 얘는 아무 관계 없고, 연금의 내가는 누구랑 역수란 말이냐? 감채, 기금기수. 연금의 현가는 누구랑 역수란 말이냐? 저당, 상수하고 역수이다. 그래서 역수관계는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물론 뭐 공식을 유도하면은 역수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어요. 뭐 고작해야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이니까 등비수리 합이니까 못할 것도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해보시고, 공식은 요거는 1 플러스 R의 n승인데 요거는 역수니까 당연히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이겠죠. 이런 걸 역수라 그래요. 예컨대 얘가 5다 그러면 5의 역수가 얼마냐? 5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역수관계는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많이 기억해봐야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뭐 최소한으로 기억한다 그러면 일시불의 현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나왔던 문제는 뭐 거의 풀죠. 물론 다 기억해주면 더 좋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너무 안 한다 그러면 다 외우라 그럴 거예요, 그냥. 요거는 이제 이게 등비수랍의 공식이죠, 공식. 뭐 공비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일시불의 연금의 내가계수 공식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연금의 현가하고 저당상수는 여러 가지로 공식을 나타낼 수 있어요. 마이너스 공식도 있고 더 복잡한 모양의 공식도 있는데 아마 일단 인상들이 별로 안 좋네요. 그죠? 뭐 인상을 되게 쓰는데 보니까 외울 필요 없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공부 너무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다 외우라 그럴 겁니다. 막 문제 내버릴 거예요. 계산 문제. 왜냐하면은 사실은 다 외우는 게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다 외우는 게 맞는데 재선에서 제가 해결을 책임을 져주겠다라고 하고 이제 제가 암기량을 줄이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아니면 뭐 여러분 공부도 안 하는데 뭐로 책임지겠어요. 나만 힘들지. 나 혼자 뭘로 막 힘들어야 돼. 잠도 못 자고 고민하는데. 그래서 그럴 생각은 없어서 이제 다음 3월 달에 진짜 공부 안 한다 생각되면은 외우세요 그럴 거예요. 쟤 뭐 다 외우고 있는데 그 말 못하나 내가? 유도도 해. 뭐 저런 거 뭐 아무 때나 하지 뭐. 요즘은 그래도 뭐 질문 잘 안 하더만요. 젊은 친구들이 가끔 유도 해보고 안 되면 노량진 같은 경우는 질문하는 애들이 가끔 있었는데 요즘 뭐 별로 그렇게 젊어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한 젊은 친구들은 이제 대학생들 이야기예요. 부동산학과 다니는 애들. 305쪽에 화폐 시간가치입니다. 부동산학과 다니는 애들은 대학에서 4년간 부동산을 공부하죠? 하잖아요. 전국에 180개 정도 있어요. 전문대 포함해서. 옛날 전문대, 지금은 다 대학이라 그러고, 뭐 부천대라든가 저 평택대라든가 뭐 다 지금 대학이라 그러죠. 전문대학이라는 이야기를 안 하지 이제. 근데 어쨌든 180개 가까이 되고 그냥 과만 있는 데까지 한 220개 정도 되니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4년간을 공부했잖아요. 그러면은 따로 학원 다닐 필요 없이 중개사 시험은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4년을 공부했는데? 대학에 등록금이 한 학기에 500만 원에다가 4년이면은 좋기 2천만 원에다가 용돈까지 하면은 4천만 원을 썼을 것 같은데 이놈이? 애들 가르쳐 봐서 알잖아요. 학비가 장난 아닌데. 근데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가장 잘 공부하는 애들이 부동산 쪽은 건대예요, 건대. 제가 이제 거기 뭐 요즘 어쩌다 강의 나가고 5월달에 강의가 몽땅 잡혀서 조금 사실 좀 그런데 너무 바쁜데 저도 바빠 죽겠는데 맨날 가가지고. 건대 애들은 혼자서 공부할 수 있을까? 똑똑하니까. 건대에는 인서울이니까 그래도 좀 똑똑한 애들 아닌가? 건대 요즘 쉽지 않아요, 합격하기. 요즘은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면은 서울대 갔다 그래.
옛날 우리 때는 무슨 뭐 개껍데기 같은 그런 말은 있지도 않았고, 예, 그냥 저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만 서울대였지. 예. 근데 못하죠, 혼자서는. 혼자서 못해요. 그래서 옛날 막 저희 종로 강의하고 강남 강의 이럴 때 종로 특히 많이 났어, 종로 간대 애들. 근데 걔들은 빠르긴 해요. 한 6달 정도 들으면 거의 감 잡고요. 바로 혼자 고시원 들어갑니다. 워낙 빠른 애들이라 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4년간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왜 합격을 못하는 건지. 합격 못하고 와서 들어요, 학원에서. 혼자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해야 돼요. 그런 애들은 막 뭐, 야, 너 다음 주에 유담을 해가지고 가져와봐. 그러면 해서 가져옵니다, 진짜. 어떻게든 간에 뭐 자기들끼리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와요. 잘했네. 그러고 말죠. 자, 305쪽에 화폐 시간 가치인데 현재 가치 미래 가치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그 영어는 그 PV가 present value란 이야기고요. FV가 future value란 이야기인데 별로 안 중요하니까 뭐 꼭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있어 보이긴 하는데. 동그라미 1번에 자, 현재 재화와 미래 재화는 서로 가치가 동등하게 교환되지 않는다. 현재 시점의 100만 원은 미래 시점보다 더 가치가 있다. 현재 시점에 보유한 금액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미래 시점의 금액은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10만 원 정도란 이야기죠. 이자가 10%면. 그래서 이를 미래 가치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아까 현재 가치 미래 가치는 이야기 드렸고, 여러분 넘어가셔서 표에 보니까 이제 미래 가치와 관련되는 게 3개 있고 현재 가치랑 관련되는 게 3개 있는데 거기 역수관계는 좀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딱 표시하기 제일 좋네요, 그게요. 그래서 누구하고 누가 역수인지 표시 좀 해놓으시고요. 화살표로 표시하면 되겠죠, 저처럼. 그래서 그다음에 걸어 이번에 미래가치 계산인데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죠. 개념 보시면 개념만 하시면 됩니다. 개념 보시면 2번을 이자 R로 저금했을 때 N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을 구하는 개수이다. 자, 거기서 가장 주의할 거는 후에 후 동그라미. 현재 가치의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 그다음에 맨 앞에 1원 그랬죠. 1원. 달랑 한 번이죠. 연금이에요, 일시불이에요. 일시불. 그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두 개를 나누지 못하면 6가지 구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금의 미래가치를 했는데 매년 1원 동그라미. 매년 1원은 연속해서 동일한 금액이죠. 연금. 이자를 R로 계속 정립했을 때 N년 후에 달성되는 금액 후 동그라미 후. N년 후 그랬으니까 현재 가치요, 미래 가치요? 미래 가치. 고로 연결하면 연금의 미래 가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감채 기금 개수죠. 자, 옆 페이지 보시면 개념에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 매년 불입해야 할 적립금의 금액을 구하는 게 수다 그랬죠. 그래서 미래 1원, 미래 목돈 만든다는 이야기니까 오늘 현재 빌린 건 아니죠. 그래서 매년 불입해야 할 적립금의 동그라미, 적립금. 그러니까 미래 목돈 만들자고 얼마나 적립할 거냐 그 이야기니까 이거는 저당 상수는 절대로 아니고 빌린 거 아니니까 감채기금이에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현재 가치 계산이죠. 일시불의 현가인데 개념 보시면 할인율이 R일 때 N년 후에 1원이 현재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구하는 게 수이다 그랬죠. 그래서 N년 후에 1원 동그라미 하시고 1원 일시불이죠. 한 번이니까 일시불. 현재 얼마냐 그랬으니까 N년 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 개수하고 역수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동그라미 2번에 공식은 그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 공식은 307쪽 일시불의 현가 개수인데 뒤쪽 마이너스보다는 앞쪽 기억이 유리합니다. 여러분은 마이너스 n승은 계산 못해요. 마이너스 n승은 수학을 잘해야 계산하거든요. 여러분 계산기로는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공식은 쓰지 마세요. 그건 쓰지 말고 앞쪽을 쓴다. 마이너스 3승 뭐 그런 거는 어떻게 계산하라고 이제 그러게 되죠, 잘못하면.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연금의 현가계수인데 개념 보시면 이 자리 R이고 기간이 N일 때 매년 이런 식 동그라미 매년 이런 식 N년으로 막될 연금을 현재 일시불로 환원 액수를 구하는 계수이다. 환원에다가 동그라미 환원. 그러니까 연금은 연금인데 현재죠. 그래서 연금의 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의 저당 상수죠. 개념 보시면 일정액을 빌렸을 때 원리금 김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매 기간마다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구하는 계수이다. 자, 그래서 일정액을 빌렸을 때 동그라미 빌렸을 때 돈 빌렸으니까 저당 대출했다고 이야기네요. 두 번째 줄에 원금과 이자의 합계 동그라미 원금과 이자의 합계. 그러니까 원리금 구할 때 쓴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돈 빌렸을 때 쓰는 거니까 뭐냐? 저당. 빌린 거 아닐 때는 아까 뭐였죠? 감채. 그래서 구하는 계수로 연금의 현가 계수하고 역수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역수관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뭐 여러분이 외우기 하려고 했으면 제가 이제 플러스 공식을 썼겠죠, 앞쪽. 그 계산을 하려면 그거밖에 못하고 여러분 마이너스 공식은 계산 안 돼요. 여러분 계산기로 넣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옆쪽에 보니까 현재가치 미래가치 계산 방법을 했는데 10원의 미래가치 계수죠. 그래서 거기 6개 계수의 개념은 싹 다 기억하셔야 돼요. 개념. 그러니까 개념 보면서 앞에 가리고 개념 보면서 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개념 읽어보고. 예를 들어 앞쪽 가를 버리고 첫 번째 개념 보니까 1원은 이자 R로 정립했을 때 N년 후에 그러면 여러분은 후 그랬으니까 내가 1원 그랬으니까 일시불 이렇게 찾아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문제 못 풀어요 일단.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연봉리표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활용 방법 계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번에도 11, 12월 달에 제가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깊게 들어갔어. 욕심을 너무 냈는데 그래서 11, 12월 강의만 하더라도 뭐 양이야 뭐 투자이론까지 입문과정이라 뭐 많이 안 했지만 사실 여기까지 다 이야기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꽤 들어가서 그 문제를 대략 풀 수 있는 정도가 돼 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1, 2월 달에는 이것도 1, 2월 달에도 조금 빠르긴 합니다. 사실 계산이라는 게 좀 빠른데 11, 12월 달에도 했는데 뭐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이 연봉리표는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일시불의 내가, 연금의 내가, 감채, 기금계수 이렇게 일시불의 현가, 연금의 현가, 저당 상수.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1년간 계획이 있다 그랬죠. 뭐 저번에 잠깐 1월 달에 보여드렸는데 1년간 계획에 따라 이제 보통 강의를 진행하고 그래서 이제 합격자들로 끌어올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집을 풀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약간 무리하게 한 거예요. 사실 11월 달에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안 알려주면. 그래서 욕심을 좀 낸 건데 문제를 뭐 20년 강의 동안에 11월 달에 풀어본 거는 저는 처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합격률은 높아져야 되는데 복습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백날 이야기해봐야 오늘 알아듣고 나서 다음날 잊어버리면 뭐 소용없죠. 진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잔소리 같아서 더 이야기 안 할게요. 저도 뭐 이런 소리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도 뭐 듣는 것도 싫어요. 저는 누가 이야기하면 다 듣고 나서 그래 알았다 그러고 가버려요. 그냥 저는 알았다고 그러고 더 이야기도 안 해요. 싸우지도 않고 싸울 거면 사정없이 싸워버리고 저는 성격이 좀 격한 편이라 끝장 보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끝장 안 보려고 가버리는 거지. 근데 지금 균형이 너무 안 맞아요. 여러분 공부의 균형이 그건 심각해. 내가 볼 때는 공부의 균형을 도대체 어떻게 맞추는 건지 모르겠어. 빤한 거 아닌가 지금? 전체가 점수가 나와야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좀 이야기 좀 해야 되겠어요. 그 이야기를. 종축은 기간이에요. 기간인데
1, 2, 3, 4, 5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50년, 보통 50년까지는 계산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횡축은 개수인데요. 뭐 일시불의 내과부터 쭉 6가지 개수가 있죠. 우측 상단에는 이 연복리표는 항상 이자가 있어요, 이자. 그래서, R 이퀄 뭐 10%, 11%, 12% 그래서 뭐 예전에도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여러분이 서점에서 한번 보셔도 좋은데요. 서점에 가시면 그 한성대 안정근 교수 책이 있어요. 현대부동산학이라는 책도 있고, 사진은 말고 읽어보면 너무 힘들어 이 책은요. 현대부동산학이라는 책도 있고, 저희 건대 조지현 교수의 부동산학 원론이라는 책도 있고, 뭐 좋은 분들이 다. 아니면 이번에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책도 있어요. 뭐 책이 깨알 같은 글씨로 상당히 두껍습니다 이 책은.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책도 있는데 여기 뒤에 부록에 보면 연복리표가 이자 5%부터 해가지고 35%까지 한 30장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0%가 한 장이에요. 그러면 한 장 넘기면 11%, 넘기면 1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있는데 나중에 서점에서 보기만 하세요. 사진은 말고 연복리표라는 게 있다. 이 연복리표는 어떻게 된 거냐. 연간 복리를 기준으로 계산된 표다 뭐 그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는 제가 혼자 계산했죠. 자, 지금부터는 활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지금부터는 계산을 같이 해볼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하시는 표정을 좀 지어주시면 좋겠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너무 빠른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넘어갈 테니까. 그래서 이해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이렇게 손을 좀 흔들면 돼요. 고개를 흔들든지. 고개 흔들면 뒤 사람이 보니까 손을 흔드세요.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가슴 앞에 놔두면 안 보이니까. 아까 이제 오늘 현재 100만 원이 3년 후에 얼마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죠. 그리고 133.1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예컨대 100만 원을 이자 10%로 1년 놔두면 10만 원이니까 110.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2년 전에 11만 원 붙을 거니까 121. 이해하셨나요? 3년 전에 12.1일 붙을 거니까 133.1. 이렇게 계산해도 되죠. 아니 매년 계산하면 돼요. 근데 이건 문제가 있네요. 100년 후 그러면은 계산이 안 되겠네요. 100년을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100번을.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이 아니라 노가다네요. 노동이고. 두 번째는 공식을 쓸 수 있겠죠. 공식은 저쪽 보니까 일시불의 내과계수 공식이 1 플러스 R의 N승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은 뭐 1이니까 그대로 쓰고 R이 이자죠. 이자가 10% 그러면 0.1이란 이야기고 N은 전체 기간이죠. 전체 기간이 3년 그러면 3승이죠. 여러분 계산기로는 이 정도는 계산됩니다.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러면 100 곱하기 1.1 곱하기 1. 요거 더한 게 1.1이에요. 곱하기 1.1. 세 개가 3승이죠.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133.1이 나오겠죠.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공식을 계산하는 게 좋긴 한데 여러분이 특수한 계산기, 재무용 계산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예컨대 100년 후 1 플러스 R에 100승을 해라 그러면은 100번을 곱한다는 문제가 있네요. 1.1을. 그래서 이것도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공식을 쓰는 방법보다는 연복리표라는 걸 쓰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용하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는 자 아까 제가 오늘 현재 100만 원을 3년 후에 얼마냐 그랬으니까 일단 현가예요, 내가예요? 내가. 그러면 이쪽 어디에 있겠네요. 이거는 연금예요 한 번이니까 일시불이에요. 일시불. 그러면 일시불의 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 개수 중에 얘는 뭘 갖다 쓸 거냐라는 거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바로 개념 모르면은 당연히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누가 찾아주지 않아 이건. 네. 시험에서는 그걸 묻는 게 주목적이니까. 다음에 기간이 3년일 때는 요거하고 얘가 만나는 점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책에 있으니까. 불러주세요. 얼마예요? 1.? 그렇죠. 1.331000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연복리표는 얼마나 정확하냐면 대략 소수점 아래 6자리 정도까지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조금 덜 상세한 거는 5자리도 있어요, 물론. 네, 그런데 6자리라는 이야기는 100만 분의 1까지니까
이건 대단히 정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가져와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활용할 줄 알면 돼요. 자, 이제 활용하는 방법 이야기 드릴게요. 개수는 일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현재 일원이 10% 3년 후에 얼마냐 그러면은 방금 개수가 1.331이었죠? 뒤에 000 뺄게요. 네. 그러면 1.331이 된다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이자가 붙으니까 3년 후에 1원 준다고요. 이자 붙여서 1.331이라고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도 뭐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의 10% 이자는 0.1이고 이렇게 계산하세요. 그러면 1.331이 되니까. 아니면 공식 계산해도 돼요. 1 플러스 0.1에 3승이 1.331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미리 계산해놓은 표를 연복리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공식을 쓸 필요가 없게 만들어진 표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활용을 할 줄 알아야죠. 표는 드렸다 하더라도 시험에서는 이건 드려요. 이렇게 잘라서 드리거든요. 아니면 필요한 개수를 2가지에서 3가지를 써줍니다. 숫자로. 알아서 골라 써라. 그러니까 한 개만 준다고요. 그러면 너무 쉬우니까 여러 개를 준다고요. 골라 쓰는 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 1원이 아니고 2원을 똑같은 10% 3년 후에 받으면 얼마가 되느냐 그 이야기인데 요거는 1원의 몇 배예요? 그러면 이자가 붙어도 이거의 2배가 되겠네요. 1.331의 2배가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만일 10원을 이자 10% 3년 후에 받으면 얼마가 되겠느냐 그러면 1원의 10배니까 1.331의 몇 배가 될까요? 10배. 좋아요. 굉장히 빠른 분들이에요. 네. 그럼 100원이면 어떻게 될까? 100원. 그러면 1원의 100배니까 1.331의 몇 배요? 그래서 곱하니까 얼마 남았어요? 133.1이다. 이해하셨나요? 아까 저는 그러니까 미리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이거 썼다 그 이야기네, 이 숫자를. 예? 이해하셨죠? 예, 그냥 쓴 숫자는 한 개도 없어요. 예, 뭐 해보시면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좀 어려운 걸로 116.214. 와, 소수점 3자리까지 있는데 어떻게 계산하냐 이걸. 내가 무슨 천재냐? 천재일 필요는 없죠. 1.331에 1원에 116.214배니까 116.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숫자라 하더라도 거기다 개수만 곱하면 계산이 된다. 오케이? 네, 좋아요. 이제 이해라고 대답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네. 이제 한 개만 더 합니다. 요거 못하면은 금융 쪽에서 어차피 힘들어요. 금융 쪽에서. 이게 안 되는데 뭐 금융을 뭘 하겠어. 원금 이자를 어떻게 나누려고요. 자, 이제 해마다 100만 원 받을 돈이 있는데 3년 후에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31만 원이다라고 아까 썼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뭘 찾았어야 돼요? 현가의 내가예요? 내가.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에요? 연금. 그러면 찾아주세요. 연금 3년짜리. 불러보시면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해마다 1원씩 받을 권리가 있다. 1원씩도 연금이죠 이거. 3년 후에는 얼마 준단 말이냐? 3.31원 준다. 다시 말해서 원금 3원 준다고요. 이자까지 해서 3.31이라고요. 3.31이다. 그러면 자 이제는 좀 빨리 갈게요. 해마다 10원씩 받을 권리가 있다면 이거 10배네. 10배. 그러면 3.31에 몇 배를 받아야 될까요? 10배. 해마다 100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은 3.31에 몇 배를 받으면 될까요? 100배. 그래서 곱한 게 얼마냐? 331만 원이다.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이제 바로 갈게요. 자, 그러면은 3년 후에 100만 원 받을 돈이 있다. 그럼 어느 주세요? 그랬어요. 이자 빼고. 자, 이거는 일시불이죠. 일시불. 이거는 미래가치예요? 현재가치예요? 현재가치. 자, 그럼 이 100만 원에다가 뭘 곱해야 되느냐? 일시불로 현가 개수 3년짜리 곱한다 그 이야기죠. 현가 개수 찾아주세요. 얼마인지. 현가 개수. 얼마예요? 아니, 그 책에 있잖아. 0. 예, 그러면 두 자리만 쓸게요. 0.75까지만. 그러면 곱했으니까 얼마가 됐냐? 75만 원. 되셨나요? 네, 좋아요. 자, 다시.
다시. 해마다 100만 원씩 받을 돈이 있는데 내가 이사도 가야 되고 나 좀 바쁘다. 돈도 필요하고 오늘 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다. 이거는 오늘 주라 그랬으니까 내가의 현가예요? 현가. 이거는 일시불이에요? 연금이에요? 연금. 연금 연달아서니까 좋아요. 천천히 하세요. 그러니까 연금의 현재가치에 대한 이야기죠. 자, 3년짜리 뒤져보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2.46. 네, 그럼 두 자리만 쓸게요. 2.48까지. 그러면 100만 원에다가 100만 원 연금액 100만 원에다가 연금의 현가 개수 2.48 곱하면 된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200 아까 48만 원이라고 썼던 거죠. 자, 다시. 오늘 현재 1000만 원 대출 받았다. 오늘. 그럴 때 기간은 10% 3년 조건인데 이럴 때 해마다 갚아야 될 돈이 얼마냐? 자, 돈 빌렸으니까 뭘 써야 된다고요? 저당 상수. 자, 저당 상수 3년짜리 좀 찾아봐 주실래요? 4022로. 그래서 15 뺄게요. 402까지. 그러면 1000만 원에다가 저당 상수를 아까 고발하고 썼잖아요. 0.402. 그래서 얼마가 나왔다고요? 402만 원씩 갚으면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자, 미래에 1000만 원 만들어야 되겠다. 미래에. 그럴 때 얼마씩 적립해야 되느냐 그러면 돈 빌린 게 아니니까 저당이 감채예요. 감채. 좋아요. 그럼 한번 불러봐 주세요. 감채 3년짜리. 3021115죠. 30211. 그런데 이제 뒤에다 빼버리고 302까지만 쓰자. 그러면 여기 1000만 원 곱하기 0.302란 이야기니까 그래서 얼마가 나왔는데요? 302만 원이다. 그러니까 아까 저는 말도 하고 설명도 하고 글씨도 쓰면서 계산도 했다 그 이야기. 이해하셨어요? 말도 하고 필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필기도 하고 계산도 하고 막 복잡한 여러분 표정도 보고 잔소리도 하고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옆에 보시면 자 311쪽에 이번에 상환적용표하고 원금 상환 곡선인데요. 요게 상당히 어렵죠. 저번에 11, 12월 달에 이거 안 했죠.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할 텐데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죠. 오늘 어렵습니다. 오늘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이거. 왜 지금 하느냐? 반복해서 해야 여러분이 이해하니까.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뭐 너무 실망할 건 없어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